또 보면은 모건 하우절 이 저자가 아내는 의사고 본인은 투자자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었을 때 꽤 여유가 있을 만한 집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는 늘어났는데 쓴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부자가 된 것 같아. 그게 나의 운이었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웃기죠. 네. 네. 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막 이러면서 당신은 컬리에서 이런 거 안 사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마카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행 안 가요? 네, 뭐 그렇게 즐기는 거 그걸 여행 가서 나의 경험이 늘어나고 행복해지고 그럼 너무 좋은데 네,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오마카세 먹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면 차라리 좋아하는 거 저는 떡볶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먹고 남은 돈은 이제 모아서 이제 뭐 S&P 500 지수 추종 상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요새 핫하잖아요. AI 대장주에 조금 투자를 해본다거나 그렇게 모아가면은 그게 훨씬 좀 더 다른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거에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여윳돈이 있어서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부업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받는 월급에 100만 원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왜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밑밥을 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안전망. 안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책에 또 안전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안전마진 얘기 나오도록 수지님이 잘 깔아주셨는데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투자 구루가 얘기한 그 안전마진 계산한 거라는 나는 그거는 좀 달라라고 이제 모건 하우절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넣을 게 아니라 이게 다 없어져도 이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넣어둬도 설사 이게 싹 콜라당 날아가도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만큼의 안전마진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예시로 빌 게이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 당장 아무 수입이 없어도 1년 동안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을 계산해서 그 돈만큼을 모아두고 그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라던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접근법을 가져왔죠. 근데 이게 사업뿐 아니라 개인의 투자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투자가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직장을 가지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너의 통장에 지금 잘려도 3개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모아. 그럴 때까지는 일단 참고 기다리고 그게 모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투자도 하고 뭐 혹시 이직하고 싶으면 이직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다. 어쨌든 그건 모아놔야 돼. 이게 이제 삶의 안전마진인 것 같아요. 저도 첫 직장 시작하니까 엄마가 바로 버는 거에 20%는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저축이 답이다. 아 맞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안전마진을 만들고 좀 더 저축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혹해가지고 이렇게 탁 털어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도 마찬가지로 탁 털어서 다 투자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냥 도박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고 뭐에 투자해서 뭐 몇 억을 벌어서 뭐 은퇴했잖아 아니면 갑자기 일확천금을 맞아서 이제 편하게 잘 산대 이런 게 약간 누구누구 뭐라 하더라 하는 그 뜬구름 같은 약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소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예적금 넣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많긴 한데 부를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힘들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빨리 은퇴하신 분들. 유니콘이죠, 유니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뭐 누구의 친구, 뭐 누구의 지인.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친분이 있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뭐지? 유니콘인가? 드래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진 않으니까 네.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지금 약간 비슷한 얘기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형용사 하나로 딱 한다면은 적당히. 네, 맞아요. 네.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중도. 네. 그냥 적당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도 너무 높은 목표 아니야. 적당히. 그리고 쓸 때도 좀 남겨놓고 적당히. 투자할 때도 좀 남겨놓고 적당히. 벌었을 때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벌었으면 적당히 나오고. 그쵸. 그렇게 적당히 하다 보면은 된다. 근데 이 적당히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투자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이 돼야 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네, 투자는 냉정하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적당히 하래요. 너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알아보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차피 어떻게 달라지고 상황이. 사람이 어떻게 100%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냐.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자신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줘요. 주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런 게 나오죠. 예시 중에 주장한 바가 있는 그 투자 그루인데 이분이 막 주장한 대로 하고 이분의 설계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펀드 상품인가 뭔가를 내요. 이 사람이 주장한 맞지 않아요. 그래도 아들이 냈으니까 투자해요. 왜? 사람은 원래 이렇게 100% 이성적이진 않아요. 적당히. 네. 그래야지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한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극단적이진 않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너무 까다롭게 새해 목표 세워가지고 난 매일 아침 5시에 미라클 모닝 해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할 거야. 저는 안 돼요. 그럼 왜 작심삼일인 줄 아나요? 너무 철저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습관은 3개월 정도 지속 가능해야 이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는 건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네.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네. 그럼 내일도 일찍 일어나 볼까? 일어났으면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러면 책을 한 장 정도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이.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죠. 네.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환경은 조금 극단적으로 싹 한번 바꿔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좀 뭔가 물건들이 많고 거기에 시선이 끌려서 내가 해야 될 일 아침에 못 할 수도 있고 주말에 게을러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극단의 미니멀리스트. 근데 극단의 미니멀리스트 해봤는데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네. 역시 모건 하우저가 얘기한 적당히. 그래서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A에 투자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약간 심리적으로 B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B도 투자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봤더니 지금 시점에 이거는 이제 팔아야 돼. 매도를 해야 돼. 명확하게. 근데 또 약간 애정이 남아요. 근데 투자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건 하우저는 그게 좀 더도 돼.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자기계발서적 뭐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약간 어떤 예시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인데 SM 팬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주식을 사모았어요. 그냥 이게 꼭 잘 된다라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될 거다. 팬심에. 네. 물론 잘 될 거야 라는 분석은 어느 정도 들어갔겠죠. 어떻게 내 돈을 허투루 써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팬심이라든가 애정이 있어서 굳이 안 팔고 그냥 이제 묵혀뒀다가 모르겠어요. SM의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게 꽤 많이 성장했을 때까지 이제 꾸준하게 뒀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물론 그런다고 꼭 성공한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회사나 산업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또 깊게 분석하기도 하고 좀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네 저처럼 맨날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고.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저는 산 게 2개 있었는데 최근에 팔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길래
테슬라 사야지. 오. 샀어요. 네. 사고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냥 팔았죠. 그 다음 날부터 폭등하더라고. 당선 전에 팔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선 유력이다라고 그때 샀죠. 그 당선은 확정되는 거는 곧 시간 문제지 곧 되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바로 폭등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뭐야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 좀 두면 되는데 며칠 기다리다가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서 누구는 코인을 들어왔는데 코인은 오른다 막 뉴스 나오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테슬라는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난번 물론 편집 알아서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테슬라가 러브콜을 보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테슬라를 팽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인가? 왜 안 오르지? 팔았어요. 며칠 있다가 바로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그걸 확실히 공부를 하고 들어간 거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실은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잘못한 거라서 잘못 생각한 거라서 벌을 받았나. 아니 근데 또 올랐잖아. 남들은 또 본다고.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뭐 저축을 하라, 목표를 잡아라, 안전마진을 생각해라, 언제 중단하고 축적된 부를 유지할지 생각을 해라. 다 좋은데 실은 저는 가장 와닿았던 거는 우리는 모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다 다른 게임을 해요. 누군가는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누군가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누구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이나 보는 뷰나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두가 다 다른데 꼭 같은 종목이라고 해서 혹은 뭐 지금 같은 시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은 게임은 이제 엉망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포모 증후군이 생겨요. 나만 없어 고양이, 맞아요, 나만 없어 코인, 나만 없어 테슬라, 나만 없어 엔비디아. 미국 주식.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고 목표를 잡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 내가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생각해서 들어갔으면 정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며칠 못 기다리고 나오는 건 제대로 된 가치 투자가 아니죠. 애초 생각한 거랑 행동이 달라졌던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을 봤을 때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 맞아. 나한테 필요한 건 저거야.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분들도 이 챕터에 따라서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챕터가 다를 거예요. 있죠. 저는 예적금 이야기도 그랬고. 왜요? 예적금 얘기서는 왜 후벼 팠어요? 요즘 한창 주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지 시작은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시작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를 쌓으려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해서 투자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예적금을 하면서 그게 조금씩 불려나간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전마진을 바닥에 깔고 예적금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종목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라는 거 베이직, 백투 베이직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네. 그럼 수지님에게는 그렇게 예금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더 벌어지는 돈이나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적합하시겠네요. 네, 저는 매월 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면 이게 오를 때는 오르니까 좋고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또 좋고 그렇게 해칭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이게 나 떨어졌을 때 사야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떨어지고 이러면 내가 저 사람들 다 나가는데 내가 왜 남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계속 보고 이렇게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넣어놓고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수지님께서는 적립식 투자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의 투자 성향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금하고 적금하고 해가지고 안전마진 빼고도 막 모아가지고 목돈을 1억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소하게 이제 강원도랑 이런 데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1억을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10년 그냥 까먹었어요. 10년 까먹었더니 챗GPT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챗GPT가 이때도 연평균 수익률을 대충 10%대로 지난 10년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린 몰라요. 아무튼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억을 넣었더니 2.7억이었나요? 정도 맞아요. 나왔죠. 그걸 그냥 만약에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지 않고 어딘가 넣었다 뺐다 했다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긴 그런 시나리오를 수도 있어요. 맞을 수가 없죠. 네, 빼서 현금을 받는 순간 이거 재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 나의 피땀 어린 돈으로 만든 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막 카메라 사고 싶고 노트북 바꾸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꼭 참고 내버려둬야 됩니다. 20년을 기다리면 복리로 10년일 경우에는 1억이 2억 7천이 되는데 거기서 10년 더 기다린다 치자. 연금으로 받을 거면은 그렇게 20년을 기다리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과거 데이터 기반이긴 해요. S&P 500 지수 지난 20년간의 지수를 기반으로 요 지수 추종 ETF에 20년을 그냥 넣어놨어. 1억을. 와, 20년 전에 1억이면 큰 돈이다. 엄청나게 큰 돈이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복리라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넣어봤어요. 그랬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8에서 9%로 추정한다면은 20년이 지나면은 얼마가 되느냐? 5억 4천만 원. 그냥 불어나는 거네요. 정말 돈이 돈을 낳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요 돈을 쌈짓돈을 이렇게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들 게임이 다르니까 나는 종잣돈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는 아주 장기적으로 20년 묵혀둘 거를 찾아서 넣어봐야지 나머지는 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한 현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중기적으로 굴려봐야지 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복리. 네, 복리의 마법을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돈의 심리학 같이 봤습니다. 어려운 책 아니고 쉬웠죠. 네, 뭐 안에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어요.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새해에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할 때 한 번쯤 읽어보면은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면서 그냥 막 오늘 좀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실패한 투자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런 반성도 같이 해보면서 올해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독서 팁! 잘한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지. 너무 자연스러웠어. 자화자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 독서 팁까지는 아니고 제가 또 소소하게 EBS 관계자는 아니지만 EBS의 팬 아니겠습니까? 또 EBS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EBS 다큐 덕후.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다큐를 보고 오셨나요? 이거는 저 스스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원래 EBS에 자본주의에 관련된 다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계속 그 북마크만 쳐놓고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이었어요. 작년 말에 팽수 그 채널 PD셨던 정재영 PD님이 돈의 얼굴이라는 5부작 시리즈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돈의 유동성,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이자는 왜 생기는가,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나라에 있는 그 사례들을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 레바논 같은 그 분쟁 지역에서는 선물을 할 때 현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을 사서
가치가 유동이 있을 수 있으니 돈의 가치가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뭐 나라의 사태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막 입금을 한 그 예금주들이 은행에 쳐들어가서 돈을 그 정말 무장을 하고 돈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곳은 은행 자체가 부도가 난 적이 몇 번 있어서 나라적으로 그 국민들이 뼈 깊게 은행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막 얘기했던 장판 밑에 깔아놓고 막. 그 어디다 묻어놓고. 네. 그래서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적금이 중요하구나. 그게 베이직이구나 했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은행 자체를 믿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각 나라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걸 또 볼 수도 있고 돈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나오는 다큐 시리즈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또 추천드립니다. 이 독서 팁 아니잖아요. 독서 연장 팁. 알겠죠. 화폐 가치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넣어두길 바라는데 그냥 투자를 위해서 뭐 아까 리스크를 조금 택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내가 가진 대부분의 돈은 안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10,000원이 오늘은 10,000원인데 내일은 5,000원이 되고 갑자기. 네. 그래서 그 사례라는 게 돈을 정말 이렇게 가방에 가방에 가득 넣어서 지폐를 들고 가는데도 빵 한 조각밖에 못 사는 그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한국은 심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좀 많이 팍팍해진 각박한 환경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적인 정세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불안한 것들이 많죠. 불안해지면은 투자는 가장 하기 힘들어져요. 그쵸. 네, 예측과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어느 정도 계속 있다거나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디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계속 있으면은 예측이라도 하는데 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오늘 되게 해피했는데 내일 막 계엄령 발표되고 막 이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게 보통 금이고요. 그래서 금이 많이 올랐죠. 또 그다음 달러. 그냥 워낙 큰 나라고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 코인은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화폐 역할 중에 저장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물물 교환에 이게 수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돈 10,000원 신용카드 들고 가서 먹고 싶은 에그타르트를 살 수도 있지만 예전에 뭐 일본 같은 그 일본의 어디 우동집에서 뭐 코인을 받는 경우도 보고 비트코인이 막 이슈가 됐을 때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저장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저장성이 되고 안전자산이 된다거나 화폐의 가치로 인정받으면은 화폐와 화폐가 서로 교환이 일어날 때 그 교환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최근에 또 그것 때문에 오른 코인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화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은 다 사람의 심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은행에 무장하고 가서 돈을 찾는 것도 사람의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쌓아놓은 부를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몰려가잖아요. 몰려가서 찾게 되고 몰려가는 게 뱅크런을 생기게 하거든요. 은행이 1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둬야 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게 10%, 5% 이렇게 아주 적고 나머지는 다 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100만 원씩 빌려줬다 그러면은 10명에게 빌려주는데 사실 예금은 그럼 굉장히 적은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 은행에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 라는 게 소문이 퍼진다거나 어떤 위험할 수 있어. 부도 위기에 있어. 현금이 안 돈데 이런 얘기가 들면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내 돈 빼야지. 그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은행 줄부터 섭니다. 그럼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 100만 원 가져갈래? 왜냐면 빌려준 거는 1,000만 원이니까 이 숫자에 찍힌 거는 1,000만 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줄 선 사람들이 내 예금 가져갈래 한 사람들이 100만 원을 넘어가요. 그럼 1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네, 그냥 닫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파산인 거고 뱅크런이고 그렇게 되면은 줄줄이 유사한 다른 은행들의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가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또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심리학도 맞는데 이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고 돈을 적당히 잘 축적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수진님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책을 읽고 투자를 하고 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새해가 되니까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네, 이제, 올해 우리 결심한 것들 잘 이뤄내서 올해 연말에 다이어리에서 체크리스트에 이거 했어. 아, 이거 했어. 체크할 수 있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올해에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났겠지만 저희는 올해 첫 책을 돈의 심리학으로 해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 곳곳에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불안이 많이 조장이 되다 보니까 이 안전 마진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모건 하우저가 얘기했던 부분처럼 안전 마진을 가지고 불안을 조금은 종식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좀 덜 불안하고 안심하면서 네,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 과소비 이정은이었습니다. 책과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책은 뭐 하죠? 다음 책은